땅크랩 푸는 것도 찍어 둡시다.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21페이지요. 네, 디귿만이라고 하셨죠? 디귿이 다해서 t를 물어보는 거다. 어차피 뭐 디귿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쭉 해봅시다. 일단 그림은 27도씨 1기압에서 일정량의 기체를 실린더에 넣고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킬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는 27도씨 1.5기압 1리터에서 뭐 나로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에서 다 갈 때는 온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에서 나 변화랑 나에서 다 변화를 따로 하려고 하면 가에서 나는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뭐 보이러 법칙을 쓰면 될 거고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증가니까. 근데 나에서 다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임이니까 샤르르 법칙을 쓰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PV나 NRT를 다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자 이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접근을 해봅시다. 그냥 아예 일단 이상기체 항타망 정식 써놓고 그 다음에 상수니까 R은 대부분 지워도 되니까 R은 지운 상태로 출발을 해본다고 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몰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죠. 문제에서 일정량의 기체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가 기체를 추가해주는 과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몰수가 일정한데 우리 몰수는 지우지 말고 몰수가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뭐 T는 뭐 이런 식으로 N은 T분의 PV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아예 몰수까지 지운 다음에 나 구할 때랑 나 다 구할 때를 아예 따로 분리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할 텐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거 위주로 풀어드리겠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가에서 그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났으면 가에서 P가 1.5니까 1.5 그대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V가 1이니까 1 그대로 놓고 T 같은 경우는 27을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 온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300K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 그럼 N은 그냥 대입해서 정확한 수치는 당연히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 있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될 거니까 나에서도 N은 똑같이 300분의 1.5를 유지해야 될 거니까 어디서도 다에서도 똑같이 N은 300분의 1.5를 유지해야 될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나를 구할 때까지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죠. 뭐 그런 상태에서 얘는 여전히 T가 300이니까 그 P가 A고 V가 B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대입해보면 300분의 A 곱하기 B인 건데 그게 몰수니까 결국 이게 300분의 A 곱하기 B라는 거고 A 곱하기 B가 1.5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그냥 보일러 법칙으로 접근하면 P1, V1은 P2, V2 이렇게만 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계속 목표가 그냥 일단 최대한 이상기체 항상정식 써보자. 이걸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굳이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최대한 이걸 써봅시다 라고 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P, V, T 이번엔 T를 모르긴 하는데 얘도 P랑 V 값이 여전히 뭐 P는 A고요 그리고 V가 1인가요? V가 1이네요. 자, 이런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기억은 바로 해결이 된 부분이고 뭐 물어보는지는 일단 봅시다. 니은에서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하면 부피는 가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냐면 압력을 증가시켜 준 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여기 압력이 1.5인데 문제에서 대기압이 1기압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추 한 개가 갖게 되는 압력이 0.5기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추 한 개의 압력이 0.5기압이다 라는 소리는 얘는 추가 2개 올라가 있으니까 에다가 대기압 1기압까지 합쳐서 총 2기압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됐었던 거겠지. 그쵸? 그럼 얘는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기보다는 대충 2분의 1.5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에서 B를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서 A는 여전히 2인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럼 T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치? T분의 2가 300분의 1.5랑 같다. 정리하면 T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T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은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하면 부피는 가와 같다라고 했는데 부피가 그러면 2배로 하면 부피가 1.5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거 아니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7번 같은 것도 뭐 여기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중요합니다. 되게 자주 보이는 유형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는 유형인 것 같으니까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8번 9번이었나요? 그렇죠? 32쪽에 8번이랑 33쪽에 9번. 네,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같이. 32쪽에 8번 같은 경우는 기체 같은 질량의 기체 A에서 C가 단면적인 같은 실린더 속에 각각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뭐 사실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딱 콕 집어서 해보자면 단면적이 같은 실린더라는 걸 왜 꼭 주는 거냐? 그래야 밑면이 똑같은 상태에서 높이만으로 부피가 결정되겠지.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가 곧 부피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부피를 대입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그냥 저 높이를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단면적이 같은 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데 추 한 개가 1기압이래. 대기압도 1기압이고 추 한 개가 1기압이래.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까지 합쳐서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모든 기체 문제가 그렇듯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 없기 때문에 P분의 nRT 적어두고 R 같은 경우 상수니까 일단 무시해준다 라고 생각해둔 상태에서 얘는 25도씨에서 온도 안 변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온도 변화시키고 있지 않으니까 온도까지 지워주면 P분의 n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있는 기체 A에 대한 정보를 적어보면 얘는 P가 2기압이겠네요. 대기압하고 추 하나의 압력까지 해서 P가 2기압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단면적이 같으니까 높이를 곧 부피로 그냥 써먹어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부피가 3H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 그럼 최종적으로 몰수를 6H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얘도 P는 몇이에요? 2기압인 거죠. 그 다음에 부피가 몇인 거고? 4H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몰수를 8H로 잡아둘 수 있겠다. 네,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P가 3기압인 거고 V가 4H인 거니까 몰수를 12H 이렇게 잡아둘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몰수를 다 잡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억은 일단 해결이 되겠네요. 기체 양이 가장 큰 거는 C이다. 맞죠? 우리 몰수가 방금 12H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는 B와 C가 같다. 자, 이게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수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기체 분자가 많으면 충돌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단지 그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 자, 봐봐. 벽에 충돌하는 게 분자가 많으면 충돌을 많이 할 거야.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더. 그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충돌 횟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일단 온도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온도에 영향은 없을 거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분자 수만 많으면 되나? 단위 면적당 분자 수가 단순히 많으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냥 절대적인 분자 수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단위 면적당 분자 수여야 충돌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2리터에 있고 5개가 1리터에 있다면 이건 단위 면적당 충돌 수가 차이 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똑같이 10개, 5개를 같은 부피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단위 부피, 같은 부피를 기준으로 잡아두면 그때는 확실히 충돌 횟수가 차이 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B하고 C에 대해서는 뭐 어느 쪽이 C가 더 충돌수가 많겠죠. 그리고 이건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기체 분자가 충돌을 많이 한다는 뜻은 그만큼 압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미는 힘이니까 이게 결국 분자가 충돌하는 횟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압력으로 봐주면 됩니다. 단 온도가 같으니까 압력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온도가 바뀌면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건데 뭐 사실 그래도 여전히 압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바뀌어도. 그 다음에 디귿. 분자량은 A가 C의 2배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문제 조건에 뭐라고 했냐? 같은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를 굳이 뭐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이상기체 항등방정식의 응용? 그걸 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으로는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P는 M분의 WRT, PV는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엄청난 건 아니고 M분의 W, 즉 분자량분의 질량이 어차피 몰수라서 몰수를 구하는 과정을 하나 추가한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몰수는 M분의 W, 즉 우리가 M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몰수가 N분의 W인 거니까 그러면 N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어차피 같은 질량이니까 똑같이 W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자량도 비교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굳이 안 적고도 비교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뭐 식으로 적어서 비교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그냥 비교가 안 될 때는 식으로 적어서 비교할 수 있다. 그렇지? 그걸 미리미리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9번은 이제 그림은 기체 X의 압력과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밀도가 나왔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바로 그걸 써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았었지만 일단 시험을 보면서 외우긴 하셨을 텐데 원래 PV는 nRT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방금 본 것처럼 n 자체가 m분의 WRT 이렇게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P를 놔두고 V를 1로 옮겨주면요. V, MV분의라고 적을게요. MV분의 WR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고 얘는 부피고 얘는 질량인 상태로 RT 이렇게 되는 거죠.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결국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부피 분의 질량이 존재하네요. 우리 부피 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 적혀 있는 대로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마침 여기서 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식을 대입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정한 거 일단 제거해 줍시다. 그림은 기체 X. 기체를 한 종류만 쓰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당연히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당연히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압력분의 밀도니까 그럼 압력분의 밀도 형태로 식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압력분의 밀도가 되도록 P분의 D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건 T분의 1이랑 같은 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란도 없다.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반대로 굳이 그러지 말고 T는 D분의 P 이런 식으로 접근합시다. 좀 더 편하게. 그럼 이제 각각 A, B, C, D, E의 온도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비교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온도가 뭐였냐 D분의 P였으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3분의 2 C 같은 경우는 2분의 3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D는 1 E가 2네요. 그러니까 2가 온도가 가장 높은 거 맞네요. 그리고 2가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 온도 쭉 나열했으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거 절대 온도만이 영향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B랑 D 중에 누가 온도가 높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B의 온도는 2분의 1이고 D가 1이었으니까 온도가 2배 차이 나는 거 맞고. 근데 B가 2배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B에서가 D에서의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B에서 가장 느리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온도가 제일 낮은 게 지금 B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도 가장 작을 거고, 그렇게 되면 속력도 가장 느리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부분압력 법칙인데, 사실 부분압력 법칙 쪽의 문제들이 어려워요.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시간상 1개에서 한 2개 정도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근데 여기 진짜 어려워가지고 해본다고 해도 좀 어려울 수도 있던데, 일단 12번 해볼게요. 이 12번이 얘기해볼 게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건데 해봅시다. 자, 그래서 33쪽에 12번 보시면 일단 문제가 그림과 같이 꼭지로 연결된 3개의 용기에 헬륨, 네온, 아르곤을 각각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들어있는 건 들어있는 거니까 당장 쟤네들은 냅두고, 꼭지 A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닫았다, 꼭지 B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닫았다. 자, 이거는 한 단계씩 가면 되겠으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주어진 그림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근데 어차피 기체 문제니까 부분 압력이고 뭐고 일단 기체 문제는 PVD나 NRT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거 쓸 것도 없고. 자, 해놓고 나서 온도가 일정하네요. 온도 집어주고,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상수니까 당연히 지워줄 수 있고, 그럼 PV는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칠판을 진짜 넓게 써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일로 옮겨놓고, PV는 안 들어오네 화면에. PV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가 시점을 기준으로 가에 대한 분석을 쭉 다 해보면요, 가에서 그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맨 왼쪽 용기를 용기 1, 가운데를 용기 2, 가장 오른쪽을 용기 3 이렇게 나눌게요. 1에 들어있는 걸 보면 1에는 지금 기체 A가 아니라 헬륨이네요. 헬륨이 압력이 3기압인 상태고 부피가 4리터인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 몰수를 12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PV는 N 이렇게 식을 정리해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용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봅시다. 2번 용기에는 네온의 압력이 6기압이고요. 부피가 2리터, 그쵸? 그래서 몰수가 12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 3번 용기에는 아르곤이 P가 2고요. V가 2고요. 몰수가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꼭지 A를 일단 열어줍니다. 자, 근데 얘는 가나다 3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5단계로 나눌 거예요. 꼭지 A를 열고와 꼭지 A를 닫고 이거를 단계를 나눠줄 겁니다. 왜냐면 저 닫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문제는 되게 크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일단 닫지 않고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꼭지 A를 연 다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꼭지 B를 그냥 여는 형태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주면 되겠냐. 자, 꼭지 A를 열게 되면 이제 용기 1하고 용기 2는 구분이 없어지겠죠, 당장은. 그래서 1, 2를 같이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우리 1페이지 시험 볼 때는 자주 안 채우긴 했었는데 우리 1번 프린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체 부피는 화투에서는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있는 콕 A를 여는 순간 헬륨의 부피도 그냥 용기 2개 합친 6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온의 부피도 용기 2개 합친 부피인 6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P를 비워둔 상태로 압력은 변할 테니까 부피가 이제 6리터가 된 거야. 근데 헬륨의 몰수는 여전히 12겠죠. 그걸 통해서 우린 헬륨의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네온의 압력은
비워두고 변할 테니까. 그리고 V가 얘도 마찬가지지. 콕 A를 열면서 양쪽 다 합쳐졌으니까 V를 똑같이 6으로 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몰수는 아까랑 똑같이 12여야 되니까 그럼 얘 부분 압력은 2기압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아르곤은 그대로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콕 닫는 거 안 하고 바로 다로 넘어가서 그냥 콕 B를 이 상태에서 열어볼게요. 그럼 콕 B를 이 상태에서 열게 되면 이제는 1, 2, 3이 모두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헬륨은 압력을 비워둔 상태로 부피가 몇이 되는 거냐 이제? 총 8이 되겠네요. 그치? 맨 오른쪽에 있는 용기까지 같이 들어있을 수 있게 되니까 부피가 8이 되겠고 몰수는 12인 상태라서 8분의 12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도 압력은 변할 거니까 냅두고 V, N 놨을 때 N은 여전히 12여야 되고 부피가 얘도 똑같이 8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8분의 12. 그 다음에 아르곤은 압력 변할 거니까 냅두고 부피가 8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전부 공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몰수가 4니까 얘는 2분의 1 기압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뭐야? 콕을 그냥 열기만 했을 때입니다. 이걸 먼저 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닫는 과정을 추가하면 뭐가 바뀌냐는 걸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냥 열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닫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지울게요. 다 해서. 일단 나에서 열기까지는 우리 구한 그대로가 맞고 그 다음에 나 다시 1 이렇게 할게요. 콕을 다시 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용기 1과 용기 2를 다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지겠죠. 자, 근데 닫을 때는 결국 뭐냐면 얘는 콕을 열어둔 상태니까 양쪽의 압력이 다 동일해졌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기체들이 알아서 잘 퍼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콕을 닫을 때 이번에는 뭘 고정시켜 주는 거냐? 압력이 그대로인 상태로 부피가 1번 용기에 들어있는 헬륨은 다시 4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용기에는 헬륨이 몇 몰만? 8몰만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용기에도 헬륨이 들어있을 텐데 얘도 압력은 여전히 2기압일 거죠. 둘 다 그냥 얘는 공통적으로 헬륨이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들어있었던 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똑같이 2기압인데 이번엔 2번 용기만의 부피인 2리터만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번 용기 속의 헬륨은 4몰이 되겠죠. 그리고 1번 용기 속에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네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온도 압력은 1번 용기든 2번 용기든 다 2기압일 거고 근데 1번 용기의 부피가 4니까 몰수가 8 이렇게 1번 용기에 들어있는 네온의 양을 따로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2번 용기에 들어있는 네온의 양은 압력이 2고요. 부피가 4인 상태로 몰수가 8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라는 거야? 4죠? 네, 2번 용기가 부피가 2니까. 됐죠? 그래도 여전히 콕 A만 조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르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해서 콕 B를 열었을 때 이때 이제 뭐가 되냐? 1번 용기는 어차피 똑같을 거지. 왜냐면 콕 B랑 1번 용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1번 용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면 됩니다. 1번 용기는 계속 똑같을 거고 그럼 이제 2번 용기랑 3번 용기를 한 번에 합쳐줘야 될 거예요. 다해선.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2번 용기와 3번 용기는요. 일단 2번 용기에 들어있었던 헬륨이 이번엔 콕을 열었으니까 압력이 변할 거라서 압력은 냅둬주고 부피가 몇이 될 거냐? 콕 B, 꼭지 B를 열었으니까 4리터를 채우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4가 될 거고 몰수는 여전히 그대로 4 여기에 있는 것만 갖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부분 압력이 1기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네온도 그대로 가져와서 써보면요. 네온은 압력이 부피가 몰수가 했을 때 얘도 이제 압력은 변하는데 부피는 이제 콕 B를 열고 두 개의 용기 해서 4가 될 거고, 그리고 네온 2번 용기에 들어있는 게 4몰이었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1기압이 되겠지. 그리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몰수 여전히 4일 거고 부피는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4가 됐어야 될 테니까 압력은 1일 거고요. 1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최종 과정인 다 다시 1에서 콕을 다시 닫았을 때로 가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 용기는 여전히 그대로니까 다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2번, 3번 용기로 나눠서 집어넣어주면 끝이겠지. 그래서 그냥 쭉 적어보면 2번 용기 속에 들어있는 건 헬륨은 압력이 1인 그대로에다가 2번 용기가 부피가 2니까 그 안은 몰수가 2몰만큼 들어있을 거고, 네온 같은 경우도 압력은 1 그대로에다가 2번 용기만의 부피를 하면 부피가 2니까 몰수가 2가 될 거고, 그리고 2번 용기 안에 아르곤은 압력이 똑같이 1인 상태로 부피가 2가 됐으니까 몰수가 2가 되고요. 그리고 3번 용기도 사실 여기랑 조건이 똑같으니까 다 동일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콕을 그냥 열기만 할 때랑 열고 닫고 할 때랑은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어렵죠? 아마 너네 내신 정도에서 얘가 아마 제일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일 겁니다. 지금 딱 21번 정도 문제면 제일 어려운 난이도일 거예요, 기체에서. 이거보다 어렵게는 내지 않을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가에서 분자수는 그러면 이제 가니까 그냥 요식이네요. 그래서 가에서 분자수는 헬륨과 네온이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네온의 부분 압력은 그러면 이제 나에서니까 여기인데 네온의 부분 압력은 2기압이죠. 이건 나를 쓰든 나-1을 쓰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압력을 구할 땐 똑같이 부분 압력은 2기압이 나올 거고, 그다음 다에서 아르곤의 부분 압력은 1기압이다 라고 했는데, 다에서면 여기서 하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아르곤의 부분 압력은 1기압이 나오겠죠. 됐죠? 12번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14번도 난이도가 좀 있고 15번도 좀 난이도가 있고 여기가 다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숙제로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잠깐